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얼마 전 햄릿을 리뷰하면서 평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좀 모호한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약간 농담조이긴 했지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뼈 있는 농담이란 말을 주로 하죠. 어쨌든 독자들이 읽을 때요, 좀 저절로 평론가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 책만큼 적격인 작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의 줄거리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그로테스크한 그런 미학이 있죠. 그로테스크라는 말을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기괴한?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번역해서는 뭔가 느낌이 좀 안 살고요. 불가해야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계, 초현실적인 모습을 포함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한 말이거든요. 채식주의자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이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래서인지 맨부커상을 수상한 뒤에 책이 엄청 팔렸는데도요, 채식주의자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독자분은 조금 찾기 어렵긴 하죠. 과연 야, 이거 무슨 상 받은 건 정말 어렵구나, 한 번에 알긴 어렵구나, 이런 정도로 반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 데리다의 해체론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정신분석 틀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시는 평론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여성 문제의 근원을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찾는 에코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론가들의 금맥 같은 작품인 거죠. 주인공인 영애는요, 결혼 5년 차인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한 여자이면서 아내입니다. 남편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요, 평범해서, 이게 이유예요. 그럴 정도로 그야말로 평범이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다만 한 가지, 브래지어 하는 것을 유별나게 못 견뎌해서요, 거의 브래지어 없는 패션으로 다닌다는 것 외에는 남다른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육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요, 집안에 달걀도 못 들이게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실은 아주 대한민국의 평범한 스타일, 없어서 못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정말 갑자기 빡 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남편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동반 회사 모임이 있는 날 아내가 육식을 거부할 뿐더러요, 육식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듯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시선들을 느끼는 과정들을 보면서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겠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처가댁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온 처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성질이 정말 불같은 장인어른이요, 억지로 입을 벌려서 영애한테 고기를 먹이려고 해요. 근데 영애는 그 자리에서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요. 입원했다가 깨어난 영애가 낯설기만 하는 남편인데요, 입원실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아침에 아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까 병원 앞 분수대 벤치에 브래지어도 안 한 채 이 아내가 상의를 다 벗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입술에 빨갛게 핏자국이 묻어 있는데요, 한 손에는 작은 동박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 새가 이게 한입 베어 물린 자국이 있는 채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엔딩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줄거리고 엔딩이죠. 무엇보다 사회성 제로인 영애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게 이 소설의 주제 같습니다. 육식으로 은유되는 것은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환경이 되겠죠. 상식이라든가 관습, 예의, 그리고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관념들은 우리의 생활을 규정하고 사회라는 것이 유지되게 만들지만 때로는 지나친 강요와 속박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평범한 사람 영애는요, 이런 사회의 질서와 관념에 누구보다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브래지어를 안 하는 습관이 사실은 이 순종의 경향이 천성적이 아니라 의식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긴 하죠. 그런데 가족들은요, 육식을 당연시하는 것을 넘어서 영애에게 억지로 이 당연함을 강요하거든요. 가족들이 억지로 입을 벌리고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장면은요, 가부장적 제도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영애는 스스로를 자해함으로써, 그러니까 스스로를 깨므로써요, 이 강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녀는요, 사람들 앞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모습으로 기존의 제도나 강요된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만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새를 산채로 뜯어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영애가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육식이라기보다는요, 인공적인 고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적인 준비와 습관들이 제도라든가 이런 법, 이런 것들의 상징, 속박의 상징이 되는 반면에요, 새를 베어무는 행위는 사실 이건 자연인 거죠. 아주 자연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해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채식주의가 아니라 인공적인 속박을 벗어난 어떤 자연의 상태였구나, 이런 것들을 한층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 미친 사람이라는 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기준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영해는 강요된 기준을 벗어나 있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해가 여자이기 때문에요, 영해가 벗어나려고 하는 관습을 페미니즘적으로 연결시키는 해석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영해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우선적으로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았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제도나 질서에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반대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것의 충돌 지점에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제도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야말로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사회라는 어떤 틀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이 사회의 틀과 제도를 누구나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요,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죽은 진리만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영해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요, 당연하게 강요되는 여러 제도와 관습들을 그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건전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도와 관습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들이 공감 포인트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소설로서의 텐션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무슨 상을 탄 이런 소설들은요, 원래 이렇게 대중적인 공감보다는 의미가 더 있는 그런 소설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를 찾아내는 재미로 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바로 이 책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이래저래 제가 말을 했지만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상을 탄 한국인 최초의 작가입니다. 앞으로도 한강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 그러니까 뭐 노벨 문학상 같은 것을 탈래? 아니면 지구인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듬뿍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당연히 노벨 문학상을 타야죠. 그럼 말이라고 하십니까? 예. 하지만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지구인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네.